전북의 식수원인 용담댐에 오염이 잇따르고 있어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 자율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호남선 KTX가 천안이 아닌 오송을 거치면서 호남민들의 손해가 크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지만 아직 미약합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기념일 18일을 전후해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이 함께하는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안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0만 도민들의 상수원인 용담댐이 오염되고 있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심각한 녹조 현상을 보인 용담댐 상류. 최근 익사한 고라니 사체까지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돼 수변구역 관리에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빠졌다가 또 비가 왔거든. 차고 난 뒤 와서 본 게 있더라고. 그 사체가 여기 와서 걸렸더라고. 오염원이 많은 진안천 하천수 유입이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데 최근 큰 비로 만수위가 되면서 각종 부유물이 쌓인 겁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할 관계당국의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용담댐은 충남과 전북 지역의 중요한 상수원이지만 개발 제한에 대한 주민 반대로 20여 년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유보돼 왔습니다. 상수원 감시는 주민 자율관리에 의지하며 그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연중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업체는 한정되어 있고 이걸 바로 제거를 해야 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좀 기간이. 환경단체는 주민 자율관리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관리 계획들을 좀 더 정부가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평가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율관리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안전한 상수원으로 도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준하는 강력한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정부가 병목 현상을 이유로 KTX 전용선을 추가 개설한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오송으로 잘못 개설된 호남선 KTX 노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갖은 논란 끝에 KTX 호남선 분기점이 오송으로 결정됩니다. 천안 분기 직통 노선을 요구한 호남의 뜻과 달리 정치적인 이유로 KTX를 원하던 충북이 어부지리를 가져간 겁니다. 오송으로 19km를 우회하면서 호남 주민은 3,000원의 추가 요금을 비롯해 9,000원에 달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는 천안역을 고수를 했었는데 충북 오송역으로 결정이 돼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5,500억 원의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호남을 설득했지만 최근 추가선로 개설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오송에서 합류하면서 병목 현상이 심각해져 열차를 더 투입하려면 선로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 평택부터 오송까지 구간에 있는 그 경부고속선에 하나의 복선을 더 놔서 이제 그런 걸 이복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로가 총 4개가 되는 거죠.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에요. 이에 대해 정치권은 호남을 우롱한 것이라며 노선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개설이 필요하면 평택에서 천안, 세종, 익산으로 연결되는 직통을 개설하는 것이 병목도 해소하고 KTX 취지에도 맞다는 것입니다. 기존 노선을 복복선호하는 비용과 세종역이 포함된 호남 KTX 단거리 노선을 신설하는 비용이 거의 같다고 합니다. 행정수도 세종에도 역사를 신설할 수 있어 일거양득. 정치적인 이유로 비틀릴 대로 비틀린 호남선 KTX가 이제라도 합리적인 재조정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호남 고속도로 3내 2서 구간의 확장 공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안호영 의원은 도로공사 국감에서 2023년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연결 구간인 호남고속도로 2서 3내 구간의 병목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도로공사에 촉구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군산공항은 해마다 2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 누적 적자액이 지난해까지 122억여 원에 이릅니다. 지방공항의 재정 악화는 이용객의 안전 문제와도 밀접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정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합의서까지 제출하며 동학기념일 제정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정한 명예회복을 기대했던 유족들은 기대감이 큰데요. 이번에는 반대보다는 화합의 자세로 반드시 기념일 제정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14년째 표류하고 있는 동학기념일 제정. 기념일 제정을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리는 건 바로 전국에 있는 동학농민혁명의 후손들입니다. 현재 유족회에 등록된 후손은 12,000여 명. 동학혁명이 지금껏 난으로 치부되면서 100년이 지난 뒤에야 유족회가 결성됐습니다. 폭도의 후손이라는 오명 속에 숨죽여 살아왔던 유족들은 세월이 너무 흘러 특별법에 의하더라도 보상은 받을 수 없는 상태지만 떳떳한 기념 행사와 명예 회복이라도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바라는 것은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헛되이 목숨을 버렸다는 아닌 증거만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정부에서. 유족들과 관계자들은 특히 이번 정부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추진돼 온 기념공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액 국비 지원을 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전향적인 의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학기념일 제정도 이번 정부에선 직접 추진하는 만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3,000여 명가량은 유족 명단에서 누락돼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선양 사업을 위해서도 국가 기념일 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념일이 되면 기념일 행사며 재반 행사가 정부에서 하니까 정부로 돌아간 거지. 반외세와 민족 자주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평가받는 동학농민혁명.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동학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이번에는 꼭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올해는 전라도라는 이름이 지어진 지 100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정도 1000년을 기념해 예로부터 호남을 대표한 전북의 찬란한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천년의 희망을 기원하는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전라도. 고려 현종 때 지어진 이후 지난 1000년간 호남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전라가명이 위치해 호남의 중심 역할을 한 전북에 있어서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전라도의 첫 도시인 전주는 어찌 보면 전라도를 대표했고 그 역사가 조선시대까지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까지 계승되면서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새천년 도약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전국체전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전라가명터에서는 전북과 광주, 전남 등 3개 시도민들이 화합하는 정도 1000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전날 풍남문광장 전야제에서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전라도의 어제와 오늘을 되돌아봅니다. 또 천년전라 기념 특별전이 도립미술관에서 펼쳐지고 전주와 광주, 여수와 목포 등 호남권 지역 MBC도 특집 방송으로 전라도 천년의 의미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전북의 자존심을 함께 찾아가는 사업들을 이번에 함께 함으로써 전라 천년을 기념하고 우리 전라도 도민의 자긍심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도 전라가명 복원 사업과 전라도 천년사 편찬 작업이 이어지지만 좀처럼 도민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정도 천년 분위기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국체전 나흘째를 맞아 전북 선수단은 종합득점 4위로 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등 사전 경기가 호조를 보인 데다 지역 개최라는 이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전북개발공사 김민지 선수가 힘찬 도약으로 마침내 전국체전 멀리뛰기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아시안게임 6위의 상승세를 타고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본선 초반 부진을 극복하고 마지막 6차 시기에서 6m 17cm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홈에서 하는데 제가 성적 잘 내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배영 50m 한국 신기록 보유자인 전주시청 강지석 선수가 100m 배영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 2개를 수확한 강 선수는 자신의 주 종목인 배영 50m에서는 금메달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인 만큼 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적 거두겠습니다. 도내 유일의 복싱 일반팀인 남원시청 선수들이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인 미들급 김정우 선수가 2연패에 도전하고 이미 동메달을 확보한 김도현, 최상돈 선수도 금빛 사냥에 나섭니다. 제가 여태까지 흘린 땀 절대 헛되지 않게 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서 한 번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전북 선수단은 배드민턴 등 사정 경기와 역도, 체조 등의 호주에 힘입어 종합 득점 4위에 올라 있는 가운데 육상과 핸드볼, 레슬링, 태권도 등에서 메달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국회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찾은 관광객은 770만 명으로 전국에서 9번째로 많았지만 외국인은 1.5%로 11위에 그쳤습니다. 또 핵심 관광지마다 관광객 감소 추세를 보여 해외 마케팅 강화와 관광 상품 개발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국회가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 비리 유치원 명단만 밝혀 위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밝힌 인천이나 전남교육청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비리 내용을 밝혀달라는 요구에도 감사 사항은 밝힐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주 군산에서 열린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15만여 명이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를 찾았으며 군산 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1억 4천만 원어치가 유통됐습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 오는 2020년까지 11개 전주 시립 도서관을 창의 도서관으로 탈바꿈합니다. 창의 도서관은 독서 공간에서 탈피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놀이 공간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국토정보공사는 오는 20일 전주 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과 주변 도로에서 2018 전주 자전거 한마당을 열고 국가대표와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 문화공연 등을 진행합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완주군 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14개 시군 가운데 완주에만 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전국에 10년 이상 노후된 태양광 발전소 175개소를 점검한 결과 26%인 46군데에서 지지대 고정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수조사 후 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완주군수 재선을 돕는다며 금품을 뿌리고 유사 선거 조직을 꾸린 완주 주민자치위원 63살 A씨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